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공부하시고 또 이 한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광주대에서 이제 생활하시고 그 이후에 광주대에서 4년 반을 있으시다가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서울에 사실은 연세대학교에서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연세대학교에서 디자인 이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몇 년 있다가 중국으로 또 가시게 되셨습니까? 4년 있었죠. 사실은 전 참 놀랍게 생각하는 게 선생님이 이 연세대학교 교수로 잘 계시다가 이 중국 대학에 중국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디자인하면 중국은 오랜 역사적인 문화적인 전통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산업 디자인 이쪽은 사실 등소평 개방 개혁한 이후에 자본주의 그 생각으로 아마 필요성 느끼고 그래서 선생님을 이 초청을 해 갔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디자인 볼모지에 간다는 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해서 연세대학교 교수로서 잘 지내시다가 가셨을까? 연대에서 참 힘들게 교수 생활을 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막 드는데 그 이야기, 먼저 연세대학교로 오게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본의 디자인 전문 기업인 랜드마크에서 디자이너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한 윤 교수님.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존재감 있는 디자이너로 지내다가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 돌연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어요. 전라도의 광주대학교에서도 열성적인 강의로 주변 대학에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요. 어떤 인연으로 서울의 연세대학교로 오게 되었을까요? 또 무엇이 연세대 교수라는 간판을 내던지게 하고 그 당시 디자인 불모지였던 중국에서의 생활을 선택하게 했을까요? 일본에 유학부터 시작해 12년을 보내고 다시 한국에서 9년, 중국에서 16년. 보통의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는 사람에게는 조금은 독특해 보일 수 있는 윤 교수님의 삶의 궤적인데요. 윤 교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한 번은 제가 이제 강주대학교에서 이제 디자인 제도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교수는 박영순 교수님이 번역한 책이 있어요. 아, 예. 미국 디자이너가 쓴 책인데, 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참 책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수업을 다른 책으로 하다가 그 책을 나중에 보고 수업 한 3주 한 다음에 책을 바꿨어요. 네. 그 다음에 대만에 그 디자인 학술대가 있는데, 이제 그게 갔습니다. 갔는데, 마침 그 박영순 교수님이 오셨어요. 오, 네. 인연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침 또 버스로 이제 이동하는데 버스의 옆에 앉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를 하고 그분이 저보다 훨씬 연배시니까 네. 교수님 책으로 좀 수업을 하는데 참 반응이 좋습니다. 그 책이 참 잘 짜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감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때 감성공학이라는 분야로 네. 이제 대학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양대학교에서도 좀 강의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아, 예. 근데 또 연대에서도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했죠. 감성공학으로. 네. 이제 그때 이제 생활 디자인이란 학과가 있었는데 네. 연세대학교는 생활과학대 안에 그 과를 만들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안에 수많은 과가 있는데 가장 막내 학과죠. 근데 이제 주광경학과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좀 했는데 네네. 저희는 이제 생활 디자인과를 만들면서 이제 패션, 그다음에 이제 산업 디자인, 그리고 그렇죠, 이제 시각 디자인 이 그렇죠, 세 개를 그렇죠. 이제 합쳐서 했어요. 네.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과를 만든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선생들이 필요한데, 한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네. 또 우리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죠. 근데 아내가, 뭐 서울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모집 공고가 있어서 한번 도전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절차를 다 거쳐서 이제 선생이 됐고,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또 다시 전라도 강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제 제품 디자인이니까, 네.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기초부터 이제 가르쳐 주면서, 제품 디자인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시장 조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쭉 했죠. 일본에서 공부할 때, 일본도 상당히 그 보수적인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 위주의 어떤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특히 산업 디자인. 그렇죠. 제가 지바대학교에 92명이 있는데 여학생이 딱 3명이에요. 학기 말이나 학기 초가 되면 이제 전체 교수회의를 하면 네. 이제 60분이 쫙 들어오면 그렇죠. 이제 남자 교수가 그 이후로 이제 또 몇 분이 들어왔지만 네, 오래 계시지는 않는데 네, 그래서 역사를 또 만들었죠 항상. 네. 올해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와 있는 남자분 교수님이 있는데 네. 저는 좀 이렇게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전체 교수회의를 하는데 테이블이 굉장히 길거든요. 60분이 앉으려고 하면요. 30명, 30명씩 앉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배님 안쪽으로 앉으시죠 했더니 괜찮아 하면서 책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쪽으로 앉았고 근데 교수님이 쫙 들어오시는데 저는 이제 그때 40대 초 막 40이 됐을 때고 그분들은 이제 뭐 나이가 많으시고 여성분 많은데 이제 남자가 달랑한 게 2분 그렇죠. 이렇게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문화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 참 재미있는 게 여성분들끼리만 있는 그 단과대학 분위기는요. 그 여성 선생님들이 엄청 거칠으세요. 단과대학 안에 각끼리 회의를 할 때 뭐 이렇게 좀 논쟁이 벌어지면 네. 저 뭐 놀랄 정도로 네. 굉장히 그
어떤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악유가 막 붙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어떤 그 대해서 놓지를 못하시고, 네, 맞아요. 그 전에 강주대학교에서는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주고받거리 서로 예, 예, 그 되는데, 허용하고 관용하시는 부분에서 상당히 예. 경직되고 강박적인 굉장히 그걸 많이 모습들이 느꼈습니다. 많이 나오죠. 예. 상당히 제가 이제 놀라서, 야, 무섭다. 옛날에 궁에서 그렇죠, 그렇죠. 여자들이 암투덜 예, 그런 것이 이 이제 그냥 드라마에서 보면서 그러려니 했는데, 선생님 거의 매일 그거를 경험을 하는 생생한 네, 뭐, 선생님이 황제면 괜찮을 텐데 황제도 아니고 이게 선생님도 거의 거의 막내입니다. 거의 네, 막내입니다. 그런 무수리 상황에서 그걸 경험하셨다는 말이네. 네, 뭐 거의 세상에. 아이고, 여초 집단인 연세대 디자인 교수 사회의 살벌한 분위기가 사람과의 관계와 위계 질서를 중요시하는 윤 교수님께는 꽤나 무겁게 느껴지셨나 봐요. 어떤 사람은 그 살벌한 판에 함께 뛰어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마이웨이 하면서 무시하기도 하는데 윤 교수님께는 연세대에서의 생활이 가시방석 그 자체였나 봐요. 교육도 교육이지만 거기서 오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위축되고 예. 저건 뭐 여기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일이 많았어요. 어떤 일 대표적으로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어떤 안건이 있는데 네. A랑 교수가 이제 연락이 와서 뭐 윤 교수 이번에 이런 안건이 있는데 윤 교수 좀 날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제가 네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B 교수가 또 전화 와서 맞아요. 예. 요 안건인데 좀 나 좀 도와줘. 근데 그 A와 B는 이제 충돌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근데 제가 막내 교수다 보니까 누구 말을 들을지 어느 비비님의 진짜 예, 뭐 이제 완전히 그런 상황이 뭐 상시적으로 있으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제 운명인지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애매하게 포기를 하든지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 양쪽에서 막 뭐라 하시고 그렇죠. 또 어느 쪽으로 가면 또 상대방이 막 그렇죠. 또 뭐라 하시고 네, 서운하게. 여자분들은 저보다 연배시니까 그렇죠. 선배 교수니까 다 잘 대해드려야죠. 예, 근데 뭐 말은 이제 예쁘게 하시는데 안에는 이제 굉장히 가시가 있어요. 있죠. 네. 예. 이거 가시밭이고 가시방석이라는 게 달리기 아니구나 하고. 선생님 안 그래도 살도 없으셨을 텐데 살 많이 빠지셨겠네요. 예. 예, 많이 쪘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네, 그러셨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대로 했다가는 이게 무슨 병이 나겠다. 정말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어요. 네. 이게 계속 갔다가는 병이 나겠다 하고 그게 있었고 저는 이제 디자인이 응용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순수 학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회랑 직접적인 컨택을 하면서 사회에 바로 이제 공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아웃풋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있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연구라든지 교육에 좀 치중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사회에 더 환원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군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오긴 오는데 그게 생각만큼 오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세미나를 가서 이제 중국의 교통대학교에 이제 부학장님을 만나고 그분이 이제 제 소개를 하니까 일본에서 백그라운드가 있고 한국에도 백그라운드가 있고 또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그때 이제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그만 중소기업들 일들을 하면서 실전 경험도 네. 훨씬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문제들 그다음에 대기업의 디자인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일본도 당연히 경험하고 하니까 선생님이 지금보다 한 20년 전의 시점에 그렇죠. 대한 20년 경험이죠. 전이죠. 예. 2000년도 2000년 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한번 좀 와달라 해서 근데 그때 막 중국이 막 뜰 때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렇죠. 네. 뭐 교통대학교가 상당히 명문이라는 이야기는 얼핏 들었는데 그렇게 명문일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디자인과를 만든 지 얼마 안 되는데 디자인과에 좀 교원들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해서 좀 고민을 했죠. 예, 고민을 하다가 아까 이제 연세대학교의 환경이
좀 이렇게 프리하게 좀 자유스럽게 막 해주면 좋은데 이제 언니들이 저는 언니라 표현하는데 네, 언니들, 예, 네, 그렇죠. 여자 교수님들이 네, 이건 뭐 굉장히 나이스하죠. 겉으로 보면 그렇죠. 굉장히, 나이스하죠. 예, 나이스하죠. 진짜 나이스합니다. 예, 나이스한데 예. 다들 굉장히 불편하시는 것 같아요. 살얼음을 살얼음을 예, 얻는다는 살얼음, 표현이 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고드름을 손에 하나씩 쥐고 기회가 있으면 고드름을 팍팍 찔러요. 또. 그래서 이게 대학교 교수 사회가 이런 건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보이지만 상당히 복선도 많이 깔려 있고 그렇죠, 그렇죠. 정치적인 선도 많이 깔려 네. 있고 저는 그게 제 마음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었어요. 상당히. 그러시겠죠, 예. 그러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무게가 줄어들질 않고 선생님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중국에 간 거는 일종의 탈출하는 마음도 상당히 있었군요. 뭐 그것도 있었죠. 그다음에 네. 이제 새로운 도전도 있었고, 그러게.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이제 정말로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부닥치면서도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니까 길이 네. 열렸다는 생각이 들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으니까 네. 상당히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상국을 간다는 게 또 부담스럽지만 이제 일본에서 좋은 그 경험치가 있으니까 네, 뭐 중국도 가서 부닥치면 처음에는 고생한다는 건 아주 각오를 했죠. 네, 근데 그 고생은 뭐 당연히 학습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5년만 고생해보자. 그 5년만 고생하면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상에 올라간다. 그래서 딱 5년만 고생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한번 해보자. 이제 그 마음을 딱 가지고 그 교통대학교에 제안을 이제 수락을 했죠. 5년 후에 정상에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중국에서의 디자인의 정상에 올라가서 이 중국 디자인을 뭐 도와준다든지 내가 리더십을 갖고 가려고 하면 한 5년은 최소한도 거기다 투자를 하고 내가 헌신을 해야지만 그 위치에 가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 네. 어떤 뭐 그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내가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 뭐 선도적인 또는 이 중추적인 인물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받겠다라고 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내가 교수 생활을 하면 또 일을 하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게 머릿속에 미리 좀 그려지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그냥 단순한 목표 또는 열망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뭔가 시도를 할 때 부닥치는 문제일 것 같거든요. 중국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이 상해 교통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네요. 연세대에서의 괴로운 생활에 지친 윤 교수님은 일본과 한국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중국까지 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지난 12년 동안 존재감을 드러내며 지냈던 일본이 아니고 하필 중국이었을까요? 윤 교수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닭이 먼저냐면 이제 달걀이 먼저라 할 거고 달걀이 먼저라면 닭이 먼저라 할 것 같은데 네네.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아까 연세대학교 환경이 그렇게 돼서 저를 이제 조금 이렇게 푸시를 압박을 가하고 가슴이 무거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탈출구가 필요할 때 교통대학교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제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디자인을 좀 더 크게 잘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교통대학교라는 이게 나왔으니까 그게 없었으면 그냥 계속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래서 위암 걸리거나 예. 예, 그럴 위험성이 높죠. 아마 그랬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탈출을 모색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네. 시간적으로나 타임적으로나 운명적으로 상해 교통대가 먼저 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어떤 교수는 왜 중국에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예. 선생님이 사실은 그런 상황일 때, 그럼 내가 차라리 다시 일본에 가서 그 랜드마크에서 네, 예. 일을 해봐? 이런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했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그렇죠. 왜냐면 뭐 그 사장님하고 관계도 좋고. 그렇죠, 그렇죠. 일본이 뭐 우리보다 앞서고 디자인도 앞서고. 근데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내가 랜드마크에 가서 예. 죽으라 해도 예. 그냥 중앙관리자다. 음. 그리고 들어와서 지사장이 끝이다. 근데 그- 중국에 가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사실은 이제 교수라는 신분으로 갔지만 교수라는 해서 연구와 교육이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네. 이제 비즈니스라는 포지션. 예. 네. 그러니까 연구 비즈니스라는 개념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그러니까 연구와 비즈니스가 붙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연구면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논문 쓰고 그다음에 책 쓰고 네. 그것을 만족하지 말고 네. 비즈니스를 해서 뭐 컨설팅 회사로 좀 크게 하나 만든다든지 예. 소위 말하면 뭐 맥킨지 같은 디자인 쪽으로 맥킨지 같은 걸 한번 꿈꾼다든지 네. 한번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자. 네. 예, 그렇게 도전을 이렇게 하는데 참 아다리가 된 게 정말 뜻하지 않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사실은 이제 교수라는 신분으로 갔지만 교수라는 해서 연구와 교육이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네. 이제 비즈니스라는 포지션. 예. 네. 그러니까 연구 비즈니스라는 개념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그러니까 연구와 비즈니스가 붙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연구면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논문 쓰고 그다음에 책 쓰고 네. 그것을 만족하지 말고 네. 비즈니스를 해서 뭐 컨설팅 회사로 좀 크게 하나 만든다든지 예. 소위 말하면 뭐 맥킨지 같은 디자인 쪽으로 맥킨지 같은 걸 한번 꿈꾼다든지 네. 한번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자. 네. 예, 그렇게 도전을 이렇게 하는데 참 아다리가 된 게 정말 뜻하지 않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예, 전화가 걸려와서 연구를 보통 우리가 교수들이 이제 프로포절 써서 이제 따야 되는데 네. 이런 연구를 해줄 수 있냐고 오달되는 거예요. 먼저 묻는 거죠. 예. 아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좀 이제 자동차 디자인에 관한 건데 예, 뭐 전혀 문제 없다고 예, 했더니 어떻게 알게 됐냐 했더니 2년 전에 제가 있던 회사에 그 일본 동료 디자이너가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뜻하지 않게 통역을 맡게 됐어요. 아. 네, KIDP라고 해서 이제 하고 연세대교에서 두 군데서 통역을 했거든요. 아, 예. 제가 그 친구를 연대까지 불러서 음. 그때 이제 현대자동차 디자이너가 그걸 들었어요. 그때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전화가 걸려와서 좀 디자인 연구를 해달라. 좋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막 꿈을 꾸고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부학자님하고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네. 나는 중국에 더 관심이 있는데 중국 연구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그쪽에서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중국에 대해서 아무 데이터가 없는데 중국에 가서 연구를 해준다면 더 좋다고. 그래서 연구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건 부족하고 더블로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그렇죠. 교수, 학자로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비즈니스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중국으로 간 윤 교수님. 그때는 2000년대 초반이라 한국 기업이 중국 진출에 시동을 걸고 있을 때였는데요.
때마침 현대자동차에서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디자인 연구 요청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거금의 연구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윤 교수님은 이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연구비를 깎는 판에 네. 예. 그래서 거의 그냥 거금을 이제 정말 지원을 받고 그래서 내가 이게 하늘이 도와주는 기회 아닌가. 자, 중국의 학자가 오라 그래. 한국의 현대에서는 한국 연구를 해달래다가 내가 중국 연구를 하겠다니까 연구비를 2배를 줘. 그때는 현대가 중국에 북경 공장 만들었을 북경 때인가요? 공장을 이제 짓기 전이고요. 그다음에 짓기 이제 전이었어요? 이제 그 천리마라는 자동차를 수입을 해서 팔을 때입니다. 북경 현대, 그러니까 북경 현대가 현대가 자체 공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마 한국에 있는 천리마 아주 옛날 모델을 수입을 한 거예요. 그게 승용차 아니고 승용차입니다. 승용차인데 천리마라는 그런 촌스러운 그런 촌스러운 브랜드가 있어. 아마 그 브랜드가 그 현대 자동차의 아마 오너가 중국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일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뭐 그렇죠. 아반떼나 엑셀 같은 건데.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그 차가 좀 팔렸나 보네요. 없어서 못 팔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일단은 우리도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외국에서 차가 굉장히 귀하듯이 있을 때인데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2000년대 초반에요. 네, 초반에. 그럼 그때는 폭스바겐이나 뭐 있었죠. 이런 게 다 있었는데도 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돈이 조금씩 돌아가는 중국에서 그런 차들을 이제 사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중국 차는 일단은 좀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 가장 대중적이었죠. 중국도 마찬가지로요. 가장 시장 점유율도 높았고. 그 다음에 일본 도요타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현대가 이제 들어갔고, 이제 현대가 이제 처음에는 차를 이제 수입으로 한국에서 이제 받아서. 그렇죠. 예, 이제 팔았는데, 뭐, 여튼간에 시장과 디자인은 뗄래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인데, 이 현대차 천리마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디자인적으로 어떤 이제 강점이 있는지, 뭐 그런 것, 특히 일본 차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리서치가 전혀 없이 그냥 초기니까 빨리 나가는데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 이제 그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 소비자 문화나 소비자 반응에 대한 조사를 했네요. 그렇죠. 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현지 문화랑 소비자 반응을 알아야 되니까 마케팅 팀들이 가서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베이스가 조금은 더 디자인 쪽에 포커싱이 되는 거고 마케팅은 이제 조금 다른 쪽이죠. 디자인적으로 더욱더 세분화시켜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거든요. 또 가니까 삼성도 우리나라 뭐 현대 삼성이 가장 양대 산맥인데 삼성도 이것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이구, 그러니까 선생님은 중국에 가자마자 연구를 할 수 있는 한국보다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셋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상황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삼성이 이제 소주라는 상이 바로 소주, 항주, 소주, 항주 있었죠. 소주의 큰 공장을 갖고 있었고. 그래요? 예,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철수를 했는데. 그렇죠, 철수했죠. 그다음에 이제 광저우라는 지방에. 거기도 이제 큰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소주에는 냉장고를 만들고 광저우에는 이제 MP3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렇군요. 그러니까 MP3를 만드는데 MP3의 UI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해요. 한글과 영문인데 우리나라 한국어랑 영문인데 그걸 중문을 다 바꾸거든요. 바꿔야 되죠. 근데 중문을 싹 바꿨어요 이제. 바꿨는데 중국 소비자들이 이걸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메뉴를. 네, 메뉴를요.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오면. 그렇죠. 이 기능이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MP3를 안에 메뉴가 한 300개가 됩니다고 조그만 게. 그러게 그때 애플 아이패드처럼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안 하고 그냥 그 텍스트가 쫙 나오는. 이 안에 무슨 메뉴가 300개나 들었어 하는 정도로. 진짜 깝깝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제 앞에는 이제 중국 어느새 학교에 가서 바로 가자마자 강의를 시작했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통역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 좀 한 30여 명이 들어왔는데 30여 명한테 이
언어에 연상되는 그렇죠. 액션이 그렇죠. 뭐냐 하면 근데 한 30개가 한 10%가 전혀 네. 엉뚱하게 영상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뭘로 바꿀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적절한 단어를 이제 찾아서 다시 이제 삼성에다가 이제 제안을 했고 뭐 그런 일을 하면서 일이 계속 쌓이는 거죠. 예. 그래서 속으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연구 그다음에 이것이 그래도 이제 그 금액이 연구비가 좀 적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충분히 어떤 의미가 있겠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문화랑 언어랑 시장을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익사이팅했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이 중국 시장이 정말로 낮은 시장은 뭐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돼 하지만 또 높은 하이 퀄리티는 왜냐면 뭐 외국에서 모든 제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국, 유럽, 뭐 일본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나 가전제품이 근데 거기 가면 한국 제품들은 높은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UI랑 그다음에 UX랑 그다음에 이제 외관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지션을 올릴 수 있을까? 이 UI나 UX는 다 유저 익스페리언스, 맞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네, 사용자 경험과 사용자 이 접촉에 관련된 디자인을 하는 그 그렇죠,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발은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문화랑 그렇죠. 한국 사고를 베이스로 깔고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중국 사용자는 달리 해석을 하고 달리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다 바꿀 필요는 없고 몇 부분을 바꿔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뭐냐? 그렇죠.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 이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찾아서 보통은 한 10%에서 20%만 바꾸면 돼요. 보통은 이렇게. 네. 그럼 10%이 부분만 좀 바꿔주면 중국 소비자들이 훨씬 사용자 경험이 좋아서 만족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재구매가 되고 브랜드 파워가 올라가고. 예. 그게 이제 MP3라든지 그렇죠. 주로 MP3. 뭐 TV 냉장고 뭐, 뭐 TV 냉장고 그다음에 카메라, 디카 카메라. 그렇죠. 예. 디카. 예. 디카도 이제 안에 매뉴얼이 메뉴가 많다 있으니까, 보니까 예. 어떻게 메뉴를 구성할 때 그다음에 이제 말씀대로 냉장고, TV도 그냥 프레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리모컨이 있으니까 리모컨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외관 스타일은 이제 중국 사람들은 가시형이니까 그렇죠. 삐까뻔쩍하게 보여야죠. 삐까뻔쩍해야 되니까 예. 특히 지금은 좀 많이 좀 그렇지 않지만 초창기는 아주 삐까뻔쩍해야 되고 그렇죠. 예. 예. 금박 팍팍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그냥 호대가 더 커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무조건 크게 하자. 공간 넓힐 수 있는데 넓히고,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삐까번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트라든지 그릴이라든지, 지금 현대차 이 스타일로는 절대 안 먹힌다고 제가 아주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뭐 오바다 해도, 그렇죠. 한국에서는 오바인지 몰라도 중국에 가면 현대차는 정말로 묻힌다. 그렇죠. 이 폼이 안 나요. 네. 그리고 너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디자인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현대분들하고 좀 이렇게. 그러게 디자이너들끼리 서로 이제 좀 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그렇죠. 상황이죠. 이제 믿는 게 다르니까. 네. 네. 그분 현대 디자이너들도 물론 이제 외국에서 이제 같이 협력해서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베이스는 국내 시장이군요. 그렇죠. 네, 뭐 미국 시장도 있고 하지만 국내 디자이너들이 가장 입김이 셀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 자라서 문화에서 디자인을 쭉 해서 여기 좋아, 이게 적당해라고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중국 시장에 딱 오는 순간에 미국 시장과 전혀 다른 성격, 중국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이렇게 디자인해서는 정말로 같은 중형에도 소형으로 보이고 소형이 경으로 보인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중이 대여로 보여야 되니까. 허장성세. 네. 네, 이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이게 중국에서 한국 제품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중국 시장을 분석하고 국내 디자이너들을 설득해가며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만들기 위해 정말 애를 쓰셨네요. 당시 현대자동차의 디자이너들은 중국 사람들의 성향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니 윤 교수님의 분석과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윤 교수님이 가진 일본과 중국에서의 삶의 경험은 이럴 때 적절히 발휘되면서 중국에서의 삶을 시작할 때 구상한 디자인 비즈니스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겠네요. 가시형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 와서 이제 현장 리서치를 하고 같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조사를 하면 뭐 윤 교수 말이 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계속 이제 그런 뭐 제안서라든지 보고서를 좀 써서 냈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네. 닛산 총책임자예요. 아. 예, 저희 닛산 자동차. 네.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 얘기를 싫으나 좋으나 참 많이 들었어요. 들었겠네.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자동차 디자인 쪽은 하지 않았지만 네. 제 교수님이 자동차 디자인을 분류하는 거, 분석하는 거는 이제 거의 세계적인 석학이시거든요. 그렇군요. 예, 현장에서 30수년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대학에 와서 연구로 10수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굉장히 인이 바뀌는데, 좀 지겨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분류, 디자인을 분류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짜야 딱 세트가 된다는 게 딱 개념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따가 토요타가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면 제가 이제 잽싸게 분석을 하죠. 그러면 이제 현대차랑 제가 이제 비교를 딱 해버립니다. 네. 그러면 토요타 10점이라면 현대차는 한 6점, 5점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현대도 얘기하면 현대에서는 이제 임원회의가 열렸고, 네.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토요타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그러면 이제 가서 본사에 가서 한국에 가서 토요타가 중국에서 일본 본사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오지만 중국에 들어오면서 모양을 바꾼다, 디자인을 바꾼다. 그래요? 네, 바꿉니다. 오. 네, 토요타도 화장 성세를 갖고 들어간다. 중국에 들어갈 때는. 토요타도. 예. 그러니까 현대는 한국의 모델을 당연히 더 그죠? 해야 된다. 근데 자동차를 바꿀 때 가장 쉬운 게 이제 앞에 범퍼 부분, 그렇죠. 그릴 부분이 좀 손쉽게 바꿀 수 네, 있군요. 네. 그 부분을 바꾸고 나머지 바꾸려면 좀 어려운데 네. 그 부분은 이제 바꿀 수 있으니까 좀 바꾸자.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럼 이제 이렇게 바꾸면 소위 말하면 토요타 차와 현대차의 같은 CC 같은 등급은 이렇게 되면 맞짱을 뜰 수가 있다. 그럼 그때 보통 토요타 캠리하고 현대 소나타 뭐 예, 그 정도 그렇죠. 수준인가요? 예. 아니면 캠리는 그 위에 뭐 대형차로서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돼요. 이제 캠리가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래 코롤라. 엑셀이라든지 코로나. 코롤라.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차가 아주 중급으로는 그거를 중국에서는 중형차로 네, 삼았어요. 중형차죠. 예. 미국에서는 그게 소형차로 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있겠죠. 소나타하고 이 캠리하고를 비슷하게 하고 코롤라하고 엘란트라를 같이 취급을 했었거든요. 미국에서는요. 이 소나타랑 캠리가 같은 급이 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무리 됐어. 예, 무리가 있네요. 세상에 미국은 아닌데 미국은 예, 가격도 소나타가 얼마나 크게 만들었으면 미국에서. 소나타는 소가 타고 누가 말을 타나 뭐 이런 농담까지 하면서 예, 그랬죠. 그렇군요. 중국에서는 깻잎을 상당히 대형으로 대형을 보셨군요. 봤죠. 네. 그것도 재밌네요. 대형을 봐서 굉장히 고급차고 가장 많이 팔린 그렇죠, 급에서는 그렇죠. 가장 중국에서 인기 절정의 차였습니다. 그 미국에서 사실 깻잎가 인기가 있었는데 실속 있는 중형차 이거였습니다. 그런 차들의 네. 디자인을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일 같은 등급으로 낸다면 예. 이제 캠리의 디자인하고 했을 때 이제 소위 말하면 계급장을 띄고 그러니까 현대라든지 토요타 마크를 띄고 순수하게 디자인만 비교합니다. 싹 띄고요. 예, 실차를 갖다 놓고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 어느 브랜드를 모르는 채로 그렇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해서 하면 브랜드가 있을 때는 이제 격차가 확 있는데 브랜드가 뗄 때는 이제 얼만큼 격차를 줄이느냐. 그렇죠. 예, 또 디자인을 바꾼 차가 이제 중국향으로 바꿨을 때 얼만큼 우리가 따라가느냐. 뭐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디자인을 수정 보완할 때 어디를 수정 보완을 할 건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중국 미인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한국 미인을 이제 중국 미인을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그런 전략 보고서를 이제 쓰는 일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또 2004년도에 이제 제가 중국 가면서 4년도부터 예, 시작해서 쭉 했죠. 한 10년 동안 10년 동안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저가 공장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북경에 택시를 네, 그 소나타로 한다라는 그런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엑스를 했죠.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택시가 뭐 한 북경에 나는 택시가 한 80% 가깝게 현대차죠. 그러게 현대차가 죽으려고 작정했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어느 사회나 택시를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차 안 팔겠다는 소리인데 아무리 급해도 저 시설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지만은 독일에서야 택시가 벤적이긴 한데 이거 참 그게 이제 까리하다 찬반이 많았습니다. 네. 많았는데 북경 현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경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현대 자동차가 합작을 해서 북경 현대 자동차 이렇게 그렇죠, 이름이 그렇죠. 됐군요. 대중 자동차 폭스바겐은 네. 이제 상해에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상해에 있는 택시는 상해 그 따중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폭스바겐이 다 있었어요? 한 8, 90%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그하고 비슷한 전략으로 그래서 일단은 했군요. 밀어내는 거죠. 물량을 상당히 밀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급차는 고급차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를 잘 삶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택시 기사가 내가 타보니 현대 참 좋더라 이 소리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차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차 어떠세요? 하면 기사들이 좋아. 뭐 연비가 어떻고 저떻고 그다음에 부품 AS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소비자들이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한 번도 안 타보고 그런 말을 하기를 좀 뭐하니까. 네. 그래서 그 차에 공을 들입니다. 택시에. 상해에서는 북경 현대차를 거의 못 봐요. 그렇죠. 왜냐면 경험치가 전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노출된 것이 보통 이제 폭스바겐 차가 노출되니까 그 차. 네. 아니면 이제 외산차, 수입차. 그렇죠, 수입차. 네, 수입차가 보통 60%.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자국에서 만든 차들 한 40%. 근데 중국 자국이라고 하지만 합작사죠, 거의 다. 그렇죠. 물론 이제 순수하게 뭐 지리라든지 칠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있긴 해도. 지금 이제 15년 전쯤에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15년부터 이제 10년 전, 그 5년 사이 얘기가 되죠. 처음에 가서는 이제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이 일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 연구원들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죠. 어떤 측면에서 연구원들이 따라주지 못했다고 보셨습니까?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샵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 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에서는 북경 현대차를 거의 못 봐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경험치가 전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출된 것이 보통 이제 폭스바겐 차가 노출되니까 그 차. 네. 아니면 이제 외산차, 수입차. 그렇죠, 수입차. 네, 수입차가 보통 60%. 지금 이제 15년 전쯤에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15년부터 이제 10년 전, 그 5년 사이 얘기가 그렇죠. 되죠. 예, 예. 예, 처음에 가서는 이제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이 일을 했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 연구원들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죠. 어떤 측면에서 연구원들이 따라주지 못했다고 보셨습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이제 열심히 배우려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가장 문제는 그거죠. 상당히 많은 조사를 하면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쌓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데이터를 네. 가공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이렇게 여러 단계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보면 이상하다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토수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나중에 그걸 발견하게 되면 다시 소급시켜서 다시 한다는 게 낭패죠. 아주 낭패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한다 해도 중국 연구원들이 좀 자기 일같이 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공산주의인데요, 그냥. 딱 분업된 요것만, 네. 이렇게 짧은 거. 네. 예. 그래서 요것만 계속 기계적으로 좀 처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을 조금 떠서 옆을 보면,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좀 확대가 되는데, 대학원 학생들이 많이 도와주고, 좀 전업으로, 이제 네. 완전히 연구원으로 이제 써서 이제 했는데도, 그런 눈들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제가 일일이 다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 문화, 그 다음에 언어적인 면에서도 좀 충분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그 숨막히는 사항들이 막 생겨요. 그러겠네. 네. 한국과 다른 중국의 이념과 문화가 윤 교수님에게 또다시 걸림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일을 성심성의껏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연구를 하면 과연 다른 점이 있을까요? 윤 교수님은 함께 연구하는 연구원들에게 어떤 것을 얼마만큼을 기대하고 계셨던 걸까요? 숨 막히는 상황들이 생겨서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퀄리티라든지 레포트가 나오는 것도 이렇게 예양이 좀 깔끔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색상 쓰는 거라든지 폰트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레이아웃 같은 것도 제가 다 잡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고충이지만 몇 번 하면 좀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잘 안 잡혔어. 아. 매번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이 힘들면 이제 그만 잘 두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연구진을 구성해가 꾸려나가는 걸 한 몇 년 동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한 7, 8년 했죠. 7, 8년. 예, 7, 8년 했는데, 7, 8년 더 한 10년 했네요. 이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일단은 일이 꾸벅꾸벅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들어오고, 이제 계속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도 가면서 이제 연구소도 확장시키고 하는데, 이제 사람을 잘 키워야 된다. 그럼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는 게 아주 절대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연구소는 그냥 주저앉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이 항상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상해다 디자인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니, 그러면 삼성 같은 데서 상해 디자인 연구실을 만들 때 아이스님 같은 분을 우리 상해 연구실에 센터장으로
와주십시오. 뭐 이런 제안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본사에서 파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재원이 와서 이제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저는 이제 하청을 받는 입장이 되는 거죠. 이제 본사에서 직접 받으면 금액이 큰데 이제 연구소를 통해서 완전히 중국에 죽을 오면 길인데 네. 그거는. 힘들죠. 되게 네. 힘든 걸 느꼈어요. 로컬을 이 기준으로 주기 네, 시작하면 그렇죠. 이제 딱 그렇죠. 그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분들 삼성이라는 맨파워가 있으니까 직원들을 쭉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쭉쭉쭉 빨아들여서 이제 노하우를 공유하죠. 공유하던 이게 일이 예전에 10개 있는 게 뭐 7개 되고, 그 다음에 뭐 6개 되고, 5개 되고, 그럼 그 나머지 일들은 이제 그쪽 로컬 직원들이 하시고. 예, 근데 금액은 계속 로컬 쪽으로 맞추려고 하고. 연구 환경이 이제 피폐해지기 시작하는군요. 피폐해지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제가 미국 회사나 일본 회사나 중국 회사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일본 회사들은 이제 연구비를, 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본사에서 일을 할 때는 좀 세도 어차피 로컬에 있는 예, 그러니까 예, 도요타랑 상황에서는. 혼다가 상해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분도 처음에 오니까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저를 찾고 예,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수월하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미 중기 저가 먼저 와서 이런저런 이제 학교도 있고 연구 실적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러면 뭐 제가 이제 도요타 일도 몇 건 했고 그렇죠, 혼델도 그렇죠. 했군요. 예.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대기업들이 자체 연구센터를 이 운영하기 시작하면 선생님의 존재의 가치는 맞습니다.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로컬의 직원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네, 이제 노하우가 공유가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한 뭐 1년에서 뭐 2, 3년 정도는 같이 하다가 그다음에 다들 자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이럴 수가. 현대자동차 프로젝트는 고액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진행했건만 이제는 국내 대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확대되면서 본사에서 직접 디자인 연구소를 차려버렸네요. 역시 인생은 우리를 가만히 적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군요. 윤 교수님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일 때 선생님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또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뭐 가까운 미래의 가능성 또는 어떻게 전환해야 될 것인가 이런 위기의식이나 이런 건 혹시 없으셨습니까? 없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예, 왜냐면 다달이 비용이 나가고 그 선생님 비용을 나름대로 그 연구실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경영자죠, 뭐. 그렇죠. 예, 경영자 입장에서 직원들하고 연구실 비용은 무조건 이제 뭐 고정 비용으로 나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될 뭐 생활비, 뭐 학교에서 받지만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한국식으로 살라고 하면 한국 비용의 1.5배는 먹힙니다. 그렇죠. 네, 최소. 예, 그러니까 더 많은 수익을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한계는 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고민에 봉착하죠, 당연스럽게. 네. 봉착을 해서 특허를 한번 풀어보려고 애를 썼죠.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특허를 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관련된 업체들한테 네, 행사를 하겠다. 예, 네. 특허로 좀 풀어보려고 애를 썼고 제가 중국에 특허가 30개가 넘습니다. 어이구. 예, 중국 비즈니스가 한국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게 뭐냐면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나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저렇게 저를 찾아와요, 이제는. 네. 어느 순간에. 네. 찾아와서, 뭐 이런 디자인을 한번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의뢰를 이렇게 하죠. 저는 한국보다 훨씬 높게 불렀어요. 그렇죠. 예. 대륙인데, 예, 큰데. 예. 중국 기업들은 이제 통 크게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그걸 동의를 합니다, 처음에는. 처음엔 다 동의해요. 예, 좋다고. 하오. 네. 하오, 중국말로 이제 하오. 음흠. 예,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뭐, 처음에는 이제 100이라 불렀으면,
해놓고 이제 실무진이 오죠. 그러면 이제 네. 그게 이제 90이 되죠. 아. 그다음에 또 깎고 와서 80이 되죠. 아. 그리고 또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70까지 내려가죠. 오. 20% 내려가요. 네. 예. 그럼 20% 이하는 안 한다고 이제 딱 하면 이제 20% 딱 되죠. 예, 그럼 20에서 이제 그럼 80으로 이제 계약이 되면 다시 그리고 또 이제 일을 시작을 시키죠. 하다가 계약서를 바꾸자고 얘기가 또 와요. 네. 그럼 너 계약서 쓰지 않았냐? 서로 사인하고 다 하지 않았냐? 아,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더 넣든지 아니면 그 조건을 수락을 못하면 금을 빼든지 예, 이런 다반사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아, 그 이 통 크게 그냥 쫙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찝찝거리면서 아, 예. 바꾸는 놀라운 아, 참 상술이네. 놀라운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이게 진 빠져요, 진 빠져요. 예, 일을 시작시켜 놓고 예. 예. 이제 처음에 계약금 도 못 하겠네. 예, 계약금을 찔끔 주고 예, 일은 시작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죠. 그렇죠, 그렇죠. 가다가 이제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아 하고 딱 옵션을 붙이고 예. 이런 이제 그냥 서비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이 계약은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아니면 좀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인 정서는 네. 저 일본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무팀이 있고 제 3자 입장에서 노를 하지만 저는 제 혼자서 저희 몇 명 그럼요, 팀을 그럼요. 가지고 하니까 네. 이 갈등이 되고 제 결정 하나로 이제 할 건가 말 건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뭐 다시 뭐 10%는 하지 마. 20% 하고 그냥 하지.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딱 되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아예 바꾸자면 관두세요 하고 끝내버렸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죠. 네, 참 네. 이게 이렇게 뭐 저 혼자서 제가 음. 조직이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결정이 뭐 이사가 있고 해서 딱딱딱 되고 그런 거 뭐 안 봐도 돼 뭐 이런 입장이 되면 몰라도 또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까짓 거 뭐 하면서 또 이렇게 가죠. 그러면 선생님 그때 교수시고 또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아예 그냥 교수를 그만두고 내가 디자인 회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그 갈등이 없지는 않았죠. 근데 그러셨어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자 문제가 있죠. 중국에서 네, 비자 문제. 물론 이제 연구소만 해서 이제 취업 비자로 그걸로 되면 그것도 비자가 해결되는데 뭐 전략이라면 전략인데 상해 교통대학에서 교수로 지내면서 중국인들의 비즈니스 전략에 혀를 내두르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셨네요. 본인이 직접 디자인 회사의 오너가 된다 하더라도 중국인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가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리더십과 추진력, 도전 정신이 넘치고 남다른 아이디어가 풍부한 윤 교수님에게는 대륙을 무대로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실현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중국에서는 교수를 참 애매하게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노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건 아닌가. 근데 그 노동자가 지적 노동자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걸쟁이 뭐 하듯이 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뭐지? 그리고 적절한 표현이죠. 글쟁이라는 그 지적 노동자죠. 그리고 한때는 그 숙청의 대상이었죠. 중국이 이제 급변하면서 지식에 대해서 갈급하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미의중 문제에서 계속 그 미국이 아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게 이제 지적재산권을 아주 집요하게 요구하니까. 그렇죠. 중국은 뭐 눈에 안 보이는 건 다 뺏기도 된다 이렇게 믿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4차 산업 AI 기술이라든지 뭐 얼굴 인식하는 기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국가 특히 그렇죠. 반도체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그것들은 이제 그냥 인재들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지금 그런 분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저희 갔을 때는 교수라는 것이 그런 것보다 그냥 일개 노동자 그다음에 그냥 학생 가르치는 거. 예. 뭐 그렇게 기대가 크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었군요. 예. 그래서 뭐 교수님들 대다수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그러게. 예. 한국에서는 교수하면 대부분 외국에서 박사도 하고 네, 예. 좀 많이 배웠다라는 게 표시가 나는데
제가 10년, 15년 전, 20년 전, 그때 중국 교수들은 외국에서 박사는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 대학원생 수준 정도밖에 더 안 되는데 교수고 뭐 정교수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그렇게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갔더니 저희과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아, 한 명 있어. 예. 몇 명 교수가 있었는데. 그때 디자인과가 40여 명이 있었는데 40여 명이 있었는데. 예, 근데 그것도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반가웠어요. 세상에. 예, 반가웠는데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했냐 여쭤봤죠, 당연히. 예. 저는 처음 듣는 대학이었어요. 처음 듣는 듣도 보도 어떤, 못한 예. 근데 그분은 저 석사였어요, 그게.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 아예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유학이 세상에. 40여 명 정도 딱 한 분이고 그분이 이제 유일하게 일본역. 소위 말하면 중국에서 서열 두세 네. 번째 간다는 상해교통대학교 레벨입니다. 하여간 그분이 자기 학생을 저한테 보내서 제가 갖고 있는 뭐 논문이라든지 그 자전 싹 다 갖고 왔어요. 또 중국 친구들의 특성이 그래요. 몇 년 지나면 그거 다 뺏겨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고. 네, 뭐 그렇게 되죠. 훌륭하더라고요. 대단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분은 그게 내가 우리 중국을 위해서 윤 네. 교수의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게 애국이다. 그렇죠. 예. 애국적인 행동을 하셨네. 예. 이제 그런 컨셉이고 그렇게 유황서나 말투를 가지고 예. 나는 그게 교수의 양식이라든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은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엉뚱한 데서 전혀 생각지 못한 데서 이렇게 돌발 사고 잘 나거든요. 자기 거를 주장한다는 게 중국은 그냥 참 쉽지 않다라는 걸. 굉장히 또 양식적이고 학식적인 분도 계세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정말 정말 존경스러운 분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 또는 중국 대학에서 제자를 키우거나 또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참 이 보람차다. 내가 충분히 여기 잘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 혹시 그런 것도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선생님이 이제 오늘 이렇게 꽃다발을 이렇게 받으셔서 제가 참 볼 때 제 건 아니지만 너무 흐뭇했군요. 이제 제가 중국에 가서 그 중국 학생들을 가르칠 때 4페이지짜리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손으로 써요. 오. 예. 제가 아직 보물같이 간직하는데 네. 외국 교수가 낯선 땅에 와서 그러게. 환경도 열악한 여러 가지 조건을 극복하시고 저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샘플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디자인 이야기를 해주고 자극을 많이 받았다. 고맙다. 나 용기를 얻었다. 뭐 이런 식의 편지를 이렇게 보내준 적이 있어요. 네. 우절절. 그때 그게 너무나 저는 이렇게 내가 헛짓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학원 학생들이 똑똑한 애들이 제가 이제 잘 시켜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 유수 논문지에 올라갔을 때 뿌듯하고, 뭐 소니라든지 혼다라든지 그런 디자이너 분들하고 중국 시장에 놓고 이야기를 같이 한다는 게 흐뭇하고, 그 다음에 연구 비즈니스로 성과, 그런데 만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가느냐가 안 가느냐가 가장 관건 같아요. 그렇죠.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이메일 주소로 무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사용과 WPI 검사 결과를 바로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에 신청됩니다.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또는 중국 대학에서 제자를 키우거나 또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 나름대로 야, 이런 부분은 참 이 보람차다. 내가 충분히 여기 잘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 뭐 대학원 학생들이 똑똑한 애들이 제가 이제 잘 시켜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 유수 논문지에 네. 올라갔을 때 뿌듯하고 뭐 소니라든지 혼다라든지 그런 디자이너 분들하고 중국 시장에 놓고 이야기를 같이 한다는 게 흐뭇하고 그 다음에 연구 비즈니스로 성과 그런데 만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가느냐가 안 가느냐가 가장 관건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초창기는 너무 잘 갔다. 내 판단이 맞았다. 야 이렇게 되면 집 사는 것도 일도 아니겠다. 뭐 그때 중국 집값이 막 그러게. 선생님 가시자마자 1, 2년 안에 상해에서 아파트 한두 채 사셨으면. 제가 이제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못하셨어요? 아쉽습니다.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반으로 왜 그때 집을 안 샀냐고. 선생님 수업 있었으면 한 지금 100평짜리고 아파트 한두 채, 한 두서너 채는 사셨을 텐데. 한 직원이 모대학교 교수인데 나보고 집 사러 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자기는 이제 고향에서 부모한테 돈을 받아서 그때 상해 월트 디즈니랜드가 그렇죠. 생기기 직전이거든요. 그 근처에. 그 근처 집이 막 저도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허발판에 뭐 높은 50층짜리, 60층짜리 아파트 짓는 거 중국 사람 특기잖아요. 상해 그게. 특히. 거기에 그 친구는 덜컥 샀어요. 내 그때. 자기는 이제 융자를 받고 부모님한테 돈을 좀 받고 본인 이제 했는데 참 중국이 이제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공산주의이면서도 굉장히 그 배금주의, 돈에 대해서는 그럼요.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군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면 더 심하죠. 나 돈 있어. 이걸 딱 얘기하면 꼬리를 내리니까. 그럼요. 녹을 우리는 뭐 아무리 돈 있어도 뭐 그래? 이렇게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중국은 일부러 가시를 해서 내가 돈이 있으면 꼬리를 내려 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도 굉장히 그럼 시계도 뭐 굉장히 해서 어떻게든지 가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뭔가 제압을 딱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주 강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문화다 보니 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 가치보다는 더 다른 가치, 뭐 연구의 퀄리티를 높인다든지 연구소를 더 확장한다든지 뭐 거기다가 이제 좀 있으니까 좀 돈을 더 비축해서 뭘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셨군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라는데 저는 초등학교를 녹할에 보내서 중국말을 마스터 시킨 다음에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국제부로 보냈거든요. 2, 3천원이 가볍게 들죠. 그 정도 들어가니까 허헉거리죠. 그렇죠. 아유, 이 중국 교수 월급은 이 용돈도 안 되는 상황이고, 야. 그런 상황에서 연구소는 이제 유지해야 되겠고, 생활비는 애들이 더욱더 학년이 올라가니까 비용은 더 들고. 중국 상해에 고층 빌딩이 쭉쭉 올라가기 시작한 그 시절, 윤 교수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며 중국에서 생활을 했을까요? 연구에 집중하며 후학을 양성해 디자인계의 지적 가치를 환원한다?
아니면 디자인 회사를 차려서 업계 최고의 위치에 오른다? 또는 그야말로 투자를 제대로 해서 엄청난 부를 이룬다? 윤 교수님은 무엇을 원했고 어떤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진짜 선생님이 그때 연끌을 해가지고 상해에 1억 주고 100평짜리 아파트를 샀으면 지금 그게 100억은 할 텐데 1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2000년대 초반에 제가 거짓말 안 못해서 상해 푸동지구도 그렇고 많은 아파트가 반이 비었어요. 저 가가지고 사람들이 쓴다. 저기 언제 입주하냐.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젊은 애들만 줍줍하는 거. 근데 그걸 왜 하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과 그걸 지금 하면 분명히 된다라는 주장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2000년대 맞습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제가 안목이 없는 거고요. 일본에서 돈을 많이 받아서 돈을 갖고 들어와서 그 돈 갖고 집을 샀군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서 돈을 안 쓰고 돈을 벌고 대한민국에 와서 집을 산 케이스가 얼마 될까 하고 그러게 맞습니다. 오. 네, 일본에서 이제 일본 문부성 문부성장. 예. 회사가 이제 박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박사를 하던데 그때 문부성 장학금으로 또 네. 그러니까 회사 월급에다 문부성이 장학금이 그때 문부성 장학금이 월 200 이상 주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네요. 네. 그럼요. 제가 공부할 때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얼마 받는다는 건 바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 산 거는 그래도 성공하시네요. 네,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월급으로 집을 산 케이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 월급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월급과 이제 좀 장학금을 합쳐서 훌륭하네요. 장학금하고 집 샀다는 이야기 오늘 또 처음 듣네요. 그러신 분들 진짜 드뭅니다. 그렇죠. 그때 한국의 대기업에 이 신입사원 월급이 100만 원이 잘 안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모아서 국내에 들어오니까 이제 좀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 하나 장만을 미천이 되셨군요. 네, 미천이 됐죠. 그래서 그런 감각으로 내가 중국 가서 그냥 사업을 해서 또 거기서 한국에 있는 집은 건들지 않고 한국에 있는 돈은 건들지 않고 오로지 이제 한번 벌어보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뜻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투자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연구를 강조하실 때 저는 알아봤어요. 연구는 연구가 되게 만들지 결코 투자를 하는 그게 되지를 못합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한국 사회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선생님이 생활하는 거를 또 뭐 내가 중국에서 한 10년 있으면 그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와서 생활할 거다 뭐 이런 그림은 안 그리셨습니까? 그 그림이 좀 약했다 할까요? 적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중국이 너무 좋았어요? 아니요. 이제 오기가 난다 할까요? 오기가 난다. 그 일본에서 12년을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서 그 정도 있으니까 일본 감각을 이렇게 키치가 되고 들어온다는 걸 느꼈어요, 스스로가. 한 7, 8년 되니까요. 근데 중국은 노력을 해도 그게 참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젊은 때하고 나이가 들었고 중간에 선생님이 일본 12년, 한국에 와가지고 8, 9년, 9년 있고 다시 중국에 갔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국을 완전히 생짜로 접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말을 배우는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10년이 지나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진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젊은 20대에 갔다가 그러니까 속속속 이렇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었고 한 해 한 해 다 수업을 들어도 속속 들어오는 느낌이 달랐는데 이제 아까 중국 가서 한 5년만 고생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5년은 내가 그냥 디폴트로 해보겠다. 근데 5년 넘으면 난 달라질 거야. 그 정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7년, 8년이 돼도 생경한 거 이렇게 여러 모가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제 더 그때 그런 느낌을 가질 때마다 다시 이제 초심을 가서 다시 좀 이렇게 더 열심히 배우고 뭐 사람 불러서 배우고 그러게 그렇게 하는데도 그 진도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는 걸 느꼈어요. 맞습니다. 심지어 중국말 배우는 것도 네. 선생님 같으면 일본말하고 중국말하고 충돌이 되고 그걸 배우는 게 되게 괴로우셨을 텐데. 예, 그러니까 남들은 한자권이니까 좋지 않았냐라고 네.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충돌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예, 굉장히 헷갈릴 때도 있고 충돌이 될 때도 똑같은 있고. 한자를 보고 읽으면 일본말이 먼저 발음이 떠올라 네, 떠올 때도 읽혀지니까 있고, 예. 그 중국말 발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충돌되는 것도 많이 네. 느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갈등도 했지만 여튼간에 그걸 느끼면서도 네. 극복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예. 예. 그러려면 뭐 노력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렇죠. 예. 선생님 그 혹시 시마 과장, 시마 부장이라는 혹시 일본 네, 만화 알죠. 거기에 보면 시마 부장인 땐가 사초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중국에 가가 상인지 어디서 이제 지사장으로 할 때 그때 이제 중국 사람들의 비즈니스와 뭐 이런 걸 배우는데 꼭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중국 여인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업을 성공하는 한국인들의 공통점이 네. 중국 여인이 있든지 중국 부인이 그러게. 있죠. 네, 일본인들도 제가 이제 이렇게 면밀히 보면 이제 일본 사람들 이야기가 잘 통하니까 네. 일본에 중국에 있는 일본 식당이 네. 흥행하는 데가 있고 흥행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일본 친구들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저 일본 주인은 여기 종업원으로 들어온 아가씨와 그렇죠. 같이 그게 산다. 같이 한다. 음. 그래서 그 종업원이 다른 애들 다른 확실히 종업원들을 확실히 딱 잡고 있다. 그렇죠. 네. 이게 혼돈이가 나루도. 네, 네. 나루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이제 그거는 이미 이제 지난 이야기가 되고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네, 지난 얘기 되니까 이제 뭐 여튼간에 이건 내가 자연스럽게 해결을 할 문제는 아니고 네. 오로지 이제 의지로 극복해야 될 문제구나 하는 그게 15년 뭐 이런 식으로까지. 네, 가죠. 그러니까 오기가 이야. 발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중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한국으로 나온다는 자체가 중간에 한국으로 나온 애들은 한국 학교 적응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최소한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애들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내 놈이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 들어올 때까지 1년 버텼죠. 이제 그러셨군요. 버티는데 보내놓고 이제 홀가분해진 거죠. 이제 홀가분한데 이제 혼자서 한번 각계 전투를 잘해보자. 2018년? 18년. 네. 4, 5년 전이네요. 네,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코로나 전까지 이제 홀가 있으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중국 사람들 만나고 사귀고 중국 땅에서 살려고 하면 중국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요. 뭐 미국 땅에 살면 제가 일본 땅에 살 때도 일본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 좀 수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인하고는 정말 학업폭력 그다음에 뭐 그렇죠. 정말로 이 관시라는 게 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정말 통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두 명만 잘 사귀어서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돼준다면 이제 중국 비즈니스는 그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서의 호의적이고 그다음에 가능성을 늘 갖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장점과 좋은 점을 이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거죠. 네, 뭐 전략적이 됐든 아니면 뭐 인간적이 됐든 간에. 네. 그리고 이제 어느새 제가 10수년 되면서 중국인들의 그 스타일, 그게 잡히는 거예요. 이제 그 잡힌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풍이 잡혔습니까? 돈이 얼마냐를 그렇죠. 그걸 집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집 있어 이렇게 되면 몇 평이야? 얼마야? 그렇죠. 그래 하면 소위 말하면 밥값도 계산되고, 그다음에 서열도 계산되고 그렇죠. 관계 유지가 어느 정도 된다는 그렇죠. 게 좀 정립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집이 없는데도 있다 없다는 얘기를 안 하고, 애들도 얘기를 해서 있는 척하죠. 그렇죠. 우리의 상해 외국인 학교 다녀 이렇게 하면 그래도 걔들이 조금 뭐 있구나 뭐 이렇게 그렇죠 국제학교 뭐 그런 좀 형식적이지만 진짜
술 한잔 하고 하오퐁요 이렇게 돼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예. 예. 좋은 친구. 예, 네. 뭐 아니면 라오퐁이라는 표현이 라오퐁요? 오랜 친구? 예, 오랜 네. 친구. 그래서 이제 중국은 하오 등급이 있고 라오 등급이 라오 있거든요. 등, 어이. 예, 그래서 라오 등급까지 만들어야 돼요. 이제 정치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거는. 그 학교도 당위원회라고 해서 가장 높은 게 총장이 아니시고 네. 당서기가 위에 계시고 아,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총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이렇게 구조가 되고 그다음에 예, 우리 예. 단과대학도 단과대학교 당위원장이 계시고 어. 그다음에 이제 학장이 계시고 네. 또 우리 학과도 당 그렇죠.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당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모든 이 조직은 다 당 조직이 기본적으로 통제를 뭐 하는 이 그래서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는 거네요. 단과대학에서는 이제 그 당위원장이 아니면 당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당석이가 좀 젊었어요. 오. 한 30대 후반, 40대 그렇죠, 초반인데 그렇죠, 그렇죠. 학장은 이제 60대 그렇죠,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되죠. 그만 예. 20년 차이 나는데 한 번은 이제 무슨 회의할 때 당석이가 우리 학장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중국 사람들이 이제 나이라는 것 자체가 이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더 체험하는 예. 상황이 제가 되겠네요. 좀 놀랬죠. 예. 야, 그래서 저렇게 당석이 끝발이 세구나. 지금 중국 생활이 나한테 뭐였나 하고 이제 소위 말하면 허무한 부분과 네. 칭찬된 부분이 두 개가 이렇게 뒤섞여 있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일본에 이은 중국이라는 생경한 문화권에서의 생활. 윤 교수님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계셨네요.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다시 달려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중국의 문화적인 차이가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이야. 중국을 움직이는 시스템, 그리고 재물로 사람을 판단하는 배금주의가 무척 황당했겠네요. 그러나 남다른 이상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윤 교수님은 지금까지 쌓아온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실까요? 어쩌면 중국에서의 삶이 허무함과 실속으로 뒤섞여 있다는 윤 교수님의 표현에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디자이너로서 이 실질적인 연구 또 다른 문화권에서 각기 다른 디자인 이런 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나름대로 원도 한도 없이 했지만은 그게 진짜 선생님한테 어떤 유산으로 남을 것인가 또 나름대로 그 사회에 기여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에서 대학 교수로 지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은 허무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또 드신다는 거네요. 네, 예. 황심소에서 사연을 찾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란 이름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검사가 아이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아이의 성격 특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 그리고 불안, 우울, 학교 폭력 피해, 자살 위기 등 주요 정서 행동 특성의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이 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상군 또는 관심군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나 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쳐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보내져 심리검사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과 약물을 권유받고 또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황심소에서는 이런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관련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연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고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담임 선생님이나 위센터 상담사로부터 추가 상담과 검사를 하고 또 이어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아이가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 또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황심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sherlockwhang@gmail.com sherlockwhang@gmail.com 또는 카카오톡 010-3438-24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디자이너로서 이 실질적인 연구 또 다른 문화권에서 각기 다른 디자인 이런 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나름대로 원도 한도 없이 했지만은 그게 진짜 선생님한테 어떤 유산으로 남을 것인가 또 나름대로 그 사회에 기여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에서 대학 교수로 지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은 허무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또 드신다는 거네요. 네, 예. 그러니까 문화인이라는 것이 서로 존중해주고,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런 기본 컨셉이 깔렸는데 네. 일본은 그게 있다고 느꼈어요. 그렇죠. 일본은 예. 이제 제가 이제 중국은 제가 어떤 성과를 내면 수고했어. 그러나 네. 더 내. 이게 패턴이에요. 그렇죠. 천리만 행군하듯이. 네. 예. 더 내. 네. 그래서 수단이구나, 이 사람은. 그렇죠. 인간을 도구로 삼는 부분이. 예. 네. 그러니까 우리 학과, 우리 학원의 업적 달성에 모든 사람들은 수단이야. 그리고 이 수단을 유지해야지 내가 학장으로서 계속 유지돼. 내가 당석이로서 계속 유지돼. 그래서 더 한다는 게 자꾸 의미가 없다는 걸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 더 요구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좀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 인정보다는 요구치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이제 슬쩍 중국인 교수들처럼 꼬리를 내리죠. 그리고 나서지를 않고 가만히 눈치만 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학과회의를 한다. 네. 학원회의를 단과대학교 한다면 앞에 쫙 몇십 명이나 앉았는데 내가 80에서 90%는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뭐 당석이라든지 학장이라든지 네. 뭐 학과장께서 열심히 뭐 PPT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도 떠들어라. 뭐. 예. 그래서 저는 또를 이야기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전혀 다들 관심이 없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위에 있는 당의 높은 사람이 하는 게 법이라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예? 이거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당의 말을 따르고 당에 뭐 이렇게 충성한다. 조금 이게 거슬린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안 되죠. 안 예. 되죠. 나는 가끔가다 당석이한테나 우리 학장한테 좀 뭐 이상하지 않냐는 식으로 하거든요. 아 이거 정말 안 맞는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국 교수들이 깜짝깜짝 제 행동에 놀랐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좀 제정신이야 이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교과목 같은 것도 다른 교수들이 오면 저한테 동의를 받고 소위 말하는 내 과목을 빼야 되는데 어디서 보면 내 세 과목 맞는데 두 과목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서 하면 이제 그냥 얘 줬어. 그거 끝내버려요. 왜 나한테 동의를 안 하는 거야? 개인의 권리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예. 예.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분명히 한 10년쯤 지났으면 선생님이 내가 여기를 탈출하든지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상당히 압력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때 애가 대학을 가면이라는 이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지내셨다는 네. 게 맞습니다. 아이가 가장 베스트, 편한, 좋은 그걸 위해서 부모가 존재 이유가 하나 있다. 뭐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어떻게든지 네임밸류를 올려서 네임밸류. 그러니까 중국인들하고 세미나를 하면 네. 중국 풍토를 잘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문화적인 기질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강력한 그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에요. 외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본에 가니까 제 성격이 더 부각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훨씬 훨씬 부각이 돼서 예. 사장님한테 우리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는 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에서. 예, 맞아요. 근데 중국에 갔더니 좀 밀리는? 예, 선생님이 훨씬 소극적인 사람처럼 예. 보일 정도일 겁니다. 일본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에서 윤 교수님이 자신의 캐릭터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흥미로운 경험을 하셨네요. 아마도 한국, 일본, 중국, 동양 3국을 깊이 있게 체험한 디자이너는 윤 교수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이게 밀리고 상해 사람들은 좀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북경이라든지 북방에서 온 친구들은 기가 세요. 예, 더 맞아요. 시끄럽고 예, 더 시끄럽고. 그리고 굉장히 예. 그 도전적이고 맞아요. 그리고 전투적이고 굉장히 네, 네. 북방은 또 굉장히 호방해요. 네, 사실. 호방에. 그런데 남방은 엄용하기 이룰 데 없다라는 예, 그냥- 이런 특성이 또 예. 있어서. 예. 뭔가 어디서 어떻게 예. 이렇게 작전이 짜져서 그렇죠. 뒤통수를 그렇죠. 만나 하는 예. 게 겁이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뒤통수 만나는 개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는데 중국 가서 배우셨군요. 배반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이 삼국이 참 다르구나 하고 느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선생님? 일본에서 배반하면 우라기리라고 하거든요. 우라기리. 예, 예. 이거는 굉장히 치욕적인 언어고 뭔가 누구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치욕적인 단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확실히 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단어가 굉장히 치욕적인데 음. 중국 가면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단어가 돼요. 그 살아남는 자의 장점이 되는군요. 예. 배반이라는 건. 그러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고 그 카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고 그렇죠. 삼국지를 보면 그게 뭐 건모 수술과 수천년이 배반으로 예, 이렇게 그렇죠. 얼룩지면서 예. 사실 큰 전쟁은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린 딱 그 중간 같아. 우리 편이 하면 괜찮은 거고 저기 하면 예, 지긋지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국이 되는 거죠. 딱 같은, 중간 네. 반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중국은 강자가 말하는 게 다 법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어느새 십수년 살면서 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관이 지혜로서 형성되고 그것이 손가락 받을 짓은 아니겠구나.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내가 한국적인 아이덴티티나 일본적인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이 아이덴티티. 그래서 내가 어느 아이덴티티인지 정체가 분명해야 되는데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진짜 골 때리죠. 예. 예. 원대한 꿈을 이제 펼치기 위해서 가서 지금 디자인을 많이 보면서 참 국가의 발전이 그 국민들한테 주는 그 힘이 참 크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그렇죠, 그렇죠. 중국 디자인을 볼 때 내가 이게 디자이너야 이렇게 처음에 디자인이야 그렇죠.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홈친구가 지금은 원본보다 더 괜찮은 상황이 네,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 디자이너들도 몸값이 굉장히 떴고 그다음에 맞아요. 선생님이 그런 중국에서 외국 디자이너면서 연예인급으로 스타를 꿈꾸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꿈꾸는데 한국의 위상이 높을 때와 상대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예. 중국에 올라가면서 우리를 소위 말하면 능가했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능가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저희가 뭐 중국보다 여러모로 맞죠.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은 이제 핸드폰을 막 해보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핸드폰을 시작했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핸드폰 디자인을 좀 했다 하면요, 네. 정말로 이제 비행기 값 다 내서 한국에 핸드폰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모셔와서 맞아요. VIP 대접을 하시면서 네. 금액도 아주 후하게 주면서 네. 예, 하는 거예요. 네. 뭐 그랬어.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한국 디자인 필요 없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금액이 한국 디자인을 두세 명 불러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죠. 뭐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인데 그걸 다 공개표를 다 까놓고. 그럼 이제 한국 디자이너를 따고 싶어서 또 서로 낮추고. 이런.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군요. 예, 또 우리가 2004년도에 이제 세계 디자인 어워드 세 개가 있는데 독일의 레드타고 IF, 미국의 아이데오 이렇게 있거든요. 이 세 개에서 수상을 하는 것 같고 그 나라의 디자인 지표로 좀 삼아요. 근데 2004년도에 우리가 일본을 능가합니다. 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본 디자인을 비로소 지표상 능가했다. 뭔가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중국이 이제 그때 한참 떨어졌군요. 네. 근데 중국이 아마 2018년 오. 대한민국하고 동점이 됩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능가를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능가를 해서 그때 뭐 세미나에서 대대적으로 중국 디자이너들이 부각을 시키고 아시아에서 일본을 한국이 잡고 그 잡은 한국을 우리가 잡았다. 그런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했죠.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앉아서 들으면서 이런 또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애들을 가르쳐가지고 지금 그 업보를 지금 사실 이게 좀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중국에서 16년을 보내셨는데 선생님 나름대로 중국을 갈 때 내 나름대로 기대했던 거에 한 몇 프로 정도를 선생님이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개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연구라는 측면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성공이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70 정도 되나? 6, 70. 연구. 네. 보면 6,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한 반. 50%. 네. 그 나머지가 굉장히 허하게 좀 와닿는 게 솔직하네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이게 또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남들이 안 했던 독특한 경험과 남들이 안 갔던 길과 거기에 이제 나의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무일푼으로 일본 유학을 가서 일본 디자인 회사에서 인정받고 한국과 중국에서 대학 교수로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삶을 만들어 가신 윤 교수님. 남다른 경험을 하고 나름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왔음에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 고민하는 윤 교수님의 모습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젊은 친구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연구비 받은 거 아니면 한국에서 좀 뭔가 좀 갖고 와서 집을 뭐 그냥 3-4채 샀다. 근데 그게 뭐 지금 뭐 큰 돈이 됐다. 그러면 뭐 퉁치는 거죠. 그분을. 연구를 열심히 해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그 돈을 이제 만들어서 그게 목표인가? 하는 생각도 그건 그것도 아니죠. 목표도 아니지만 또 목표가 되네. 참 말하기가 송구할 때가 있어요. 학생들을 이렇게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더 원대한 목표를 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또 그게 그렇죠. 하나의 목표가 되니까 그렇죠. 그걸 제가 현실로 그걸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 되니까 되게 송구한 마음이 생기면서도 그리고 연구도 정말 오로지 저는 스스로가 오로지 축구라고 연구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아까 디자인은 운영학문이기 때문에 운영학문 아니면 운용이라는 개념으로 실제 물건을 만들었었잖아요. 이것을 아까 특허화 시켜서 비즈니스화 시켜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한국이나 중국은 이 특허에 대한 인정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 그러게 선생님 특허가 몇십 개나 있는데 그 특허료만 해도 엄청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별로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네. 굉장히 약하고 침해당하고 아니면 그게 무용지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30개에서 한두 개만 터져도 아직 그런 기대는 있죠. 한두 개만 터져도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굉장히 대박을 줄 거다. 꼭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 개념이 어떤 놈이 써도 결코 쓴다고 이야기 안 할 거고 뭐 너 왜 내 거 썼냐 해도 특허료를 줄 가능성이 참 그렇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다음에 한 번 더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선생님이 나름대로 이 지적재산이라는 걸 선생님이 쭉 작업을 하시고 특허도 있는데 그런 게 진짜 한국이나 중국 같은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게 공유가 되고 또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약간 미래의 입장에서 한번 선생님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필요하죠.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 뭐 그 친구들은 본인들이 그런 지적인 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도 걱정하지만 막상 만들어 놓고 나서 진짜 어떻게 더 그게
큰 재산으로 만들 것인가, 꼭 뭐 아파트 매체 사가지고 이 불리는 게 그렇죠. 아니더라도 그렇죠. 자신의 삶의 업적과 기록을 가지고 엄청난 자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은 어떻게 나올 건가. 그렇죠. 중국 가서 제일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디자이너가 가장 이렇게 나이스하게 네, 여러 문화를 접해서 그걸 소화시켜서 네, 그 사회의 비즈니스로 네, 성공하고 네. 또 좋은 말 하면 공헌까지 하고 네. 그런 모습이 아직도 저는 이제 좀 꿈을 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한번 꼭 하고 싶은 얘기네요. 네, 그럼 선생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샵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